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온 수학학원 박기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창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한번 해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다항식의 그냥 덧셈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요. 얘랑 더한 거 물어본 거니까 2차항 계수부터 보면 2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둘이 더하면 3x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xy 여기 마이너스 3xy니까 마이너스 2xy 될 테고 y제곱 2y제곱 있어서 둘이 더하면 3y제곱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바로 2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2번 가볼까요? 자, 2번 단순한 그냥 허수에 대한 계산, i에 대한 계산을 물어본 문제예요. 2-5i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 다음에 i 안으로 다 분배해 줄 수 있죠.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2i 제곱 될 테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자 2-5i 마이너스 i에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6i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2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p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몫이 x-2고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다 라고 써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전개만 하면 px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전개해주면요. 자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해서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랑 마이너스 2 곱해서 4x 거기다가 마이너스 x 되니까 더하기 3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주면 x 3승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5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앞 문항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네요. 자, 4번 넘어가 볼까요? 4번. 자, x 3승 빼기 y 3승은 물어봤어요. 곱셈 공식에서 이걸 등장시킬 수 있는 건 x-y 세제곱 더하기 3xy의 x-y죠. 자, 이 값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x-y, xy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가 볼까요? 5번.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물어봤습니다. 이거 등장시킬 수 있는 또 곱셈 공식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서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1을 뺀 것과 같죠. 왜냐하면 이걸 넘겼을 때 얘를 전개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제곱 마이너스 2배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1 더하기 6이 돼서 답은 7이 되겠네요. 답은 7이 될 거예요. 5번이네요. 자, 6번 넘어가 볼까요? 6번. 자,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 이게 알려주는 건 p가 3이야 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0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으니까 여기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3이 10이야 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px를 x-2,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고 합니다. 그럼 2차식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rx는 1차 또는 상수가 되겠죠. 1차 또는 상수. 그래서 우리가 이 rx라는 i를 ax 더하기 b라는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얘를 얘로 나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또 자, px는 x-2, x3-3으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qx라고 두고 나머지가 rx가 될 텐데 우리가 ax 더하기 b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p가 3, p3이 10이다 이용해야 되니까요. 여기다 x2, 3 넣어보면 자, p2는 2a 더하기 b가 되고 얘가 3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3은 3 넣으면 없어지고요. 3a 더하기 b인데 얘가 지금 10이라고 그랬어요. 10.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뭐 하면 될 거냐면 a랑 b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면 되겠죠. 자, 연립하면 여기서 이걸 뺄까요? 여기서 이거 빼면 b 없어지고 3a에서 2a 빠지니까 a만 남아서 얘가 7이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 대입을 해주면 14 더하기 b가 3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11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rx라는 게 뭐인 거냐면 rx가 ax 더하기 b였는데 a가 7, b가 마이너스 11. 그래서 7x 마이너스 11. 그리고 구하고 싶은 값이 지금 r2니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14 빼기 11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을 쓸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쓰고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써주면 되는 문제죠. 근데 마침 지금 x의 개수 1차항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요.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4 마이너스 2배의 a-2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넘겨주면 2의 a-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풀고 있는 거네요. 자, 이 양변에 나눠주면요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정수 a의 최대값은 4가 되겠죠. 4. 자, 넘어가서 8번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방정식 세워줄 거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x 더하기 2a가 같다라는 방정식 세워줄 거고 요 2차 방정식, 여기서 나타난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으면 되는 거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실근이 없으면 될 거예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거 넘겨보면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마이너스 2a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여기서 판별식 쓸 건데 지금 보면 여기 1차항 계수가 또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써보면 4분의 d는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가 되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9 빼기 1이어서 8이고요. 더하기 2a가 0보다 작다. 그럼 2a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니까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9번 볼까요? 9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식을 관찰을 해봤을 때 계속 x-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다항식을 x-1로 계속 나누면 각각의 개수들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x-1로 나누고 있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조립제법 써보면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때 x-1로 나눌 거니까 1 여기다 깔아주고요. 자, 1 될 거고 곱해서 1 여기서 더해서 3 곱해서 3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3 되고 여기 마이너스 6 되겠죠. 자, 얘가 나머지 될 거고 여기에서 다시 x-1로 나눌 거예요. x-1로 나누니까 우리 1 깔아줄 거고
내려와 1, 그 다음에 얘 곱해서 1, 더해서 4, 곱해서 4, 그래서 여기 1, 또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x-1로 나눠주면 1, 1 내려오고 요거 더 곱해져서 1 올라가면 여기 5 뜨겠죠. 여기가 또 나머지. 그러면 거꾸로 순서대로 여기가 x-1의 세제곱의 개수가 될 거고 얘가 x-1의 제곱의 개수 a가 될 거고 얘가 x-1의 개수 b가 될 거고요. 얘가 b가 되고 얘가 x-1의 c, x-1이 없는 저 상수항 c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 더하기 1 마이너스 6 물어보는 거네요. 아이고, 10 더하기 1 마이너스 6. 답은 5가 되겠죠. 자, 5. 괜찮죠? 넘어가서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px를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3x제곱 더하기 2x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 문장을 보면 저 문장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px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3x제곱 더하기 2x다 라고 식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px를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눌 건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냥 순서만 바뀌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뒤에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3x제곱이니까요. 3으로 묶여서 x제곱 마이너스 2x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전개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6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얘가 되냐면 정확하게 2x 더하기 6을 더해줘야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 안으로 들어올 거고 남는 게 요 2x 더하기 6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결국 계속 px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가 2차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2차식이니까 여기 1차식 나머지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rx. 얘가 바로 rx다. 그래서 r4는 어떻게 되냐면 r4는 자, x에다 4 대입하면요 8 더하기 6 될 테니까 얘는 14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11번 한번 볼까요? 자, 2 곱하기 5의 11승을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 식은 우리가 다항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5 자리에 x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항식을 생각을 해보면 2 곱하기 x의 11승이라는 식이 되고 이걸 6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5를 x 자리로 대체했으니까요. 6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를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몫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떤 상수가 되겠네요. r이라고 쓰겠습니다. r. 자,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r을 구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을 거란 말이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1승 되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이쪽이 사라지니까 남는 게 r밖에 없어서 r이 그냥 마이너스 2라는 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다시 우리가 저걸 구하고 싶었으니까 x에다 뭐 넣어볼 거냐면 5 넣어보겠죠. x에다가 5 넣어볼 거예요. 자, x에다 5 넣으면 2 곱하기 5의 11승을 6 곱하기 q5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썼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건 숫자를 숫자로 나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수를 정수로 나누고 있는 거라서 이때 반드시 나머지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걸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다시 6으로 나눠주면, 자,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고요. 얘를 다시 6으로 나누면 6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더하기 4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6으로 묶여서 6 곱하기 Q5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남는 게 4.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5의 11승, 다시 2 곱하기 5의 11승이니까, 아, 얘를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 자, 넘어가서요.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한 문항이었죠. 자, 보면은, 자, 우리가 Z1을 한번 A 더하기 BI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Z1 곱하기 Z1 바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Z1 바도 생각해 보면 얘는 A-BI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얘와 얘를 곱했더니 0이다. 얘랑 얘랑 곱했더니 0이다 라는 건데, 얘를 곱해 보면요. Z1 곱하기 Z1 바는 A 더하기 BI 곱하기 A-BI고, 얘는 전개했을 때 합차니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될 텐데,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B제곱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서 A랑 B가 복소수 다 가능한 게 아니었죠. 이런 식으로 쓰면 A, B는 실수입니다. A, B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라는 거라서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냐면 A랑 B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 다 0이라는 건 Z1이 사실 누구였다는 거냐면 0이었다는 거죠. Z1이 사실 0인 거면 실수. 맞네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Z1이 Z2의 켤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다시 켤레를 씌워줬을 때 Z1 켤레가 Z2의 켤레의 켤레가 될 텐데, 켤레의 켤레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니까요. Z1 켤레는 Z2다? 맞는 말이 되네요. 그죠? 자, 3번 볼까요? 3번. Z1이 Z2의 켤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번에서 얻은 거에 따르면 요 식은 우리가 뭐라는 걸 다시 알 수가 있냐면, 얘면 Z2가 Z1의 켤레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얻은 결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Z1, Z2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Z1, Z2는 Z2가 Z1 켤레니까 Z1 곱하기 Z1 켤레가 되죠. 자, 그럼 Z1과 Z1 켤레가 실수냐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확인했으니까요. 얘도 맞는 말이게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Z1 더하기 Z2가 0이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Z1 더하기 Z1의 켤레 더하기 Z2의 켤레를 물어본 건데, 켤레는 합쳐지죠. 그래서 Z1 더하기 Z2의 합의 켤레랑 같네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Z1 더하기 Z2가 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0의 켤레가 될 텐데, 실수의 켤레는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0이죠. 그래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Z1과 Z2의 켤레 곱했더니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Z2의 켤레가 Z1 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저기에서 식 조작해주면 양변에도 켤레 씌웠을 때 Z1의 켤레랑 Z2 곱한 게 1의 켤레다 라는 건데, 또 1 실수니까 그냥 1이 될 거고, 여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Z1의 켤레가 Z2 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을 때 요 Z1 마이너스 Z1의 켤레 마이너스 Z2의 켤레가 어떻게 되냐면 Z1의 켤레 Z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Z2분의 1 빼기 Z2의 켤레가 Z1분의 1이었으니까 Z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게 얘가 얘랑 같냐고 물어봤죠. 즉 얘랑 얘가 같냐고 물어본 건데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에요. 물론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얘가 0이 될 때가 있지만 얘가 0이 된다는 지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얘가 틀린 설명.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 양수 a에 대해서 0부터 a까지 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를 곱해라 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축이 어딘지부터 확인을 해보면 이 2차 함수의 축은 x는 5죠. x는 5.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축이 x는 5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0부터 a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었는데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최소값이 a에서 나타날 거고 a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축에서 가장 낮아질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첫 번째 a가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축보다 왼쪽이면 여기에 찍힌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그럼 0부터 A까지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은 A일 때니까요. 이때의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번 2차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찾는 거는 fa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다. fa가 0이다. fa가 뭐냐면 요 식에다가 a 값 넣은 거니까요. x에다가 a 넣은 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0a에 더하기 2a 더하기 1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다음 식 풀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2가 0이라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돼서 a가 2 또는 a가 6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상황이 a가 5보다 작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a가 여기 때는 2밖에 안 되네요. 2.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잡기로 했었냐면 이 a가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에 축이 축이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축이 5.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0부터 a까지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곳은 요만큼이 될 텐데 지금 누가 봐도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f5가 될 테고 f5가 0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 5 넣으면 25 마이너스 50 더하기 2a 더하기 12가 됐는데 얘가 0이라는 거고 식 풀어주면요. 여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5 더하기 12니까 마이너스 13이 되나요? 그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2a가 13이라는 거라서 a가 2분의 13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얘는 5보다 큰 거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a는 2와 2분의 13. 그래서 둘이 곱한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식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지만 계속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번 볼까요? 14번. 14번은 4차 방정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서 두 실근을 찾고 두 허근도 찾을 텐데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식이죠. 저렇게 관찰을 해보면
여기 6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가 개수가 똑같고요.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이 똑같죠. 이런 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나요? 자, 개수가 중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딱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저 방정식을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면 중간에 있는 항에 이 차수 x제곱으로 싹 다 묶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묶으면 x4제곱은 x제곱만 남을 테고, 더하기 5x 세제곱은 더하기 5만 남을 테고, 그 다음 6x제곱은 여기 5x가 남겠죠? 그 다음 더하기 6x제곱이 6만 남을 테고, 그 다음 나머지는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은 그 자리에 있고요. 여기에서 x제곱과 x제곱분의 1을 묶어주고 5x랑 x분의 5를 묶어주면 5로 묶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남은 상수항 더하기 6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떠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x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5에 x 더하기 x분의 1에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더하기 4가 될 테고, 여기에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제곱 그 자리에 있고요. 여기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4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을 x 2개짜리로 생각해서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이 아이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지금 한 건 우리가 저 4차 식을 인수분해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곳과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곳에서 근이 나올 텐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2차식이죠. 2차식이 0이 된다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판별식을 통해서 근이 있는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 써봤을 때 판별식은 1-4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돼서 0보다 작죠. 즉 그 말은 여기에서 허근이 뜬다는 거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실근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실근의 합과 더 허근의 곱 구하라고 했는데, 두 실근이 이쪽에서 뜨고요. 두 실근이 이쪽에서 떠서 두 실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에서 허근의 곱이 어떻게 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값이 합과 곱의 합 다시,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i인 방정식과, 지금 방정식 봤더니 3차 방정식인데 개수들이 전부 실수인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이 1 플러스 루트 5i니까 여러분들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켤레근을 근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다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넘어갔더니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통근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만약에 공통근이 이 1 플러스 루트 5i나 1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m이 1 플러스 루트 5i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봤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근데 이 2차 방정식도 개수가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1 마이너스 루트 5i를 같이 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네 둘이 곱하면 1 더하기 5가 돼서 6이 되는데,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근의 곱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니까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공통근은 1 플러스 루트 5i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5i가 아니라
다른 하나의 근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얘 그리고 m까지 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공통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 값을 저기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둘 다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식은 첫 번째 m 세제곱 더하기 am 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가 0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을 거고,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m 제곱 더하기 am 마이너스 2가 0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을 텐데, 얘와 얘를 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m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오니까요. 양변에 m을 곱하면 m 세제곱 더하기 am 제곱 마이너스 2m이 0이다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m 세제곱 사라지고요. am 제곱 사라지고 b 더하기 2m 더하기 c 마이너스 2m이 0이다 라는 거 뜰 겁니다. 처음 이 상황에서 봤을 때 b랑 c를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b랑 c는 이 3차 방정식의 개수와 상수항이니까요. 이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b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6이고요.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m 곱하기 1-루트 y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m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5y라서 여기 들어오네요. 그럼 루트 y 사라지고요. 결과적으로 6 더하기 2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 구해보면 c는 세 근의 곱으로 얻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c는 얘 곱하면 6m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c가 마이너스 6m이다. 자, 그럼 b도 c도 m으로 표현했으니까 다시 우리가 구했던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b가 6 더하기 2m이었으니까 8 더하기 2m 되고요. 이거 곱하기 m 더하기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2m이니까요. 마이너스 8m 되죠. 마이너스 8m. 얘가 0이라는 거고, 자, 여기서 m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m이 만약 0이라면 여기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데 x에다 0 대입하면 성립 안 하니까 m은 0이 당연히 아니라서 양변에 m을 나눠주면 8 더하기 2m이 0이다. 8 더하기 2m. 잠시만요. 자,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식을 썼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죄송합니다. 자, bm에서 2m을 뺐죠. 그럼 b 더하기 2m 되는데 여기 c는 그대로 오네요. c는 그대로 와서 얘가 0이다 라는 식이 되네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다시 그러면 b랑 c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 더하기 2m 곱하기 m, c가 마이너스 6m이니까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럼 m을 양변에서 약분해도 된다는 거 아까 확인했었으니까 8 더하기 2m 마이너스 6이 0이나만 남을 테고, 그래서 m이 얼마 나오냐면, 자, 이 더하기 2 넘어와서 m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서 16번 한번 볼까요? 자, 16번. 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데 AB가 1이고 BC가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수각이 있겠구나. 왜? 1대 루트 3대 2라는 삼각비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60도 될 거고요. 여기가 30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점 P가 변 AC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때 PB제곱과 PC제곱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PB제곱과 PC제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여기 P에서 BC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수선의 발,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면서 여기 30도 같은 각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삼각형과 P랑 C랑 여기 수선의 발을 이은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도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고 있어서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 길이가 루트 3x가 되고 이 길이가 2x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에서 루트 3x 뺀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PC제곱부터 생각을 해보면 PC제곱은 PC 2x니까요.
4x제곱 될 거고요. 다음에 pb제곱은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될 테니까 x제곱 더하기 자, 이거 루트 3으로 묶어놓고 생각해 볼까요? 루트 3, 1-x니까 제곱하면 3의 1-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저기 x제곱에 여기 최고차 함계수가 3x제곱 나오죠. 그래서 4x제곱 될 테고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2x의 3배 되니까 마이너스 6x에 상수항은 더하기 3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b제곱과 pc제곱은 어떤 거다? 얘는 얘랑 더한 8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맘대로 x를 뒀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살펴줘야 하는데 x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뭐보다도 작아야 되냐면 요 가장 긴 변 AB보다도 작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을 0부터 1 사이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최소값 찾으라 그랬죠. 여기에서의 최소값. 그럼 2차 식의 최소니까요. 2차 함수로 생각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보면 8에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에 얘 절반의 제곱이 들어와야겠죠. 절반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8분의 3의 제곱이니까 64분의 9 마이너스 64분의 9 다시 해주고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8에 x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 8 들어오면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3 되니까 남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9 더하기 8분의 24니까 8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최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x가 8분의 3일 텐데 x가 8분의 3이면 여기 우리가 찾았던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요. 최소값은 그냥 8분의 15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17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도 도형 문제네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기둥을 뚫어서 만든 이런 도형에서 건널비가 얼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널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각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6배 해주면 되죠. 근데 한 면의 길이 a라고 그랬으니까 이 한 면의 넓이가 a 제곱이 될 테고 그래서 건널비는 6배인 6a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뚫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원 모양 두 개가 빠질 겁니다. 넓이에서. 근데 지금 이 원 모양의 반지름이 b라고 했으니까요. 이 넓이가 b제곱 파이죠. b제곱 파이를 그럼 두 개 빼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빼고 끝이냐? 끝이 아니죠. 여기 안쪽에 원기둥 모양 생겼으니까 원기둥의 옆면에 해당하는 넓이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원기둥 옆면은 어떻게 구했죠? 여기 지금 원주의 길이가 2b 파이고 이 원기둥의 높이가 a이니까요. 옆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ab 파이가 되겠네요. 얘를 더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6a 제곱하고 여기 파이로 묶여요. 2파이로 묶어보면 2b 파이로 묶어볼까요? 2b 파이로 묶어보면 2b 파이에 b-a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냐면 384 더하기 24파이라는 건데 여기서 a랑 b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유리수, 여기도 유리수. 그러면 여기에서 파이가 나올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6a 제곱이 38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6a 제곱이 384이려면 a 제곱은 양변 6으로 나눴을 때 64가 되고요. 여기에서 a가 뭐가 나오냐면 8 또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a가 8이라면 a가 마이너스 8일 리가 없겠죠. 왜냐면 a가 이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였으니까요.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a가 8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2b 파이 곱하기 b 마이너스 8이 여기 파이 앞에 있는 24가 될 텐데 파이 날라가고 그죠? 그럼 여기 2도 날라가니까 12가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8b가 12다 라는 거에서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0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b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지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2b파 있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8b가 10이라는 거여서 이거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2가 0이라는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b-2, b-6 얘가 0이라는 거여서 b가 2 또는 b가 6이라는 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a가 2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8이 2b보다 커야 돼서 b는 2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a 더하기 b는 답이 14번이 될 겁니다. 4번. 네, 이어서 서답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답형 1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만만한 숫자를 문자로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221을 x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23은 x 더하기 2가 돼서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위의 식이 x세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 x세제곱 빼기 1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이 이쪽에서 날라가죠. 합차니까요. 그래서 날라가면 여기가 x 더하기 1이 남겠네요. 자, 그랬을 때 분모가 x 더하기 1이고요. 지금 분자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1 돼서 3 되고, 얘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 되고, 분모가 x 더하기 1인 거니까 얘가 또 약분이 되고요. 남는 게 x 더하기 3밖에 없습니다. 근데 x가 우리가 221을 x로 했기 때문에 얘는 224가 되겠네요. 답은 224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x 더하기 y랑 xy의 합, x 더하기 y 빼기 xy 했으니까 x 더하기 y랑 xy를 조금 간편하게 a랑 b라고 두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얘가 a, 얘가 b.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a 빼기 b가 5다라는 거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당연히 풀 때 연립할 거고요. 그래서 2a가 얼마다? 4다. 그럼 a가 2예요. 그죠?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가, 이 말은 x 더하기 y가 2고 x랑 y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x랑 y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여서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x랑 y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이 x랑 y는 결과적으로 어떤 방정식의 해가 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봤을 때 인수분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t가 3 또는 t가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우리가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x랑 y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한테 x 주면 되겠죠. 자, x를 3이라고 하고 y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끝났네요. 알파가 3,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0이 될 겁니다. 10. 자, 넘어가 볼까요? 서답형 3번. 서답형 3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생각을 해보면 알파랑 베타 더한 게 1이고요. 알파랑 베타 곱한 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 두 수, 요 y와 요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요거 얘네들의 근을, 지금 이 2차 방정식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또 곱하고 더해서 근각계수의 관계 통해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곱해보면요, 얘랑 얘랑 곱해보면 얘 약분되고 얘 약분돼서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근의 곱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 합만 확인하면 되겠죠. 쟤랑 더 해볼 건데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 이거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통분을 해보면 1 더하기 베타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이거 분의 1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될 테고, 이거 밑에식 전개해주면요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되고, 이거 분의 여기 전개해주면요 1 더하기 1 있어요. 상수항 2개 있으니까요 1 더하기 1 하면 2 되고, 여기 2알파 여기 2베타 있어서 2로 묶으면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되고요. 2차 항들을 생각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네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해결했고요.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누군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다 넣으면 1제곱 빼기 1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 돼서요 7 되죠. 7. 그래서 이걸 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더하기 베타 1이었으니까 더하기 2,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7.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분의 어떻게 나오냐면 4, 7 되니까 1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근의 합이 마이너스 11이니까 합이 마이너스 11이니까 최고차항이 개수면서 합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1, 곱이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더하기 11x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x제곱 더하기 11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서답형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함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고 합니다. x축에 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 당연히 써줄 거고요. 딱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0이라는 데에서 판별식 써보면요, 이 k 더하기 a의 완전 제곱에서 4배의 k제곱 더하기 2k-b를 뺐겠죠. 그러면 얘 전개해 보면요 4k제곱 4k제곱 없어지고요 1차항의 개수가 4ak에서 마이너스 8k가 나오고, 상수항은 a제곱 더하기 4b가 되죠. 그러면 k에 대해서 묶어보면 여기 4k를 묶을까요? 4에 a-2k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b가 되는데 얘가 0이라는 거예요. 뭐에 상관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k 상관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k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0이어야 돼서요 a가 2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면 여기도 0이어야 되니까요 이거 여기다 넣어버리면 4 더하기 4b가 0이라는 거에서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a 더하기 b 1이 되겠습니다. 자, 서답형 5번 한번 볼까요? 서답형 5번.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t가 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날 때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t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 그러려면 이 2차 함수 두 개를 예쁘게 그려야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지금 축이 x는 0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인 이런 2차 함수예요.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겠죠. 자, 예쁘게 그려보면 자, 이 아이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봤을 때 축부터 찾아보면은 얘 축은 x는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차항 개수 1. 그럼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죠. 축이 1이네요. 자, 축이 1.
자, 1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1 여기다 넣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1 돼서 음수네요. 그림을 조금 다시 그려볼까요? 그러면 예쁘게 그려보면 얘가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에 1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함수값이 음수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꼭지점 살펴보면요. 1 넣었을 때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5 되죠. 이제 얼마냐면 2분의 11 되겠네요. 자, 그래서 1에서 2분의 11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여기가 꼭지점인 그런 최고차 함기수 음수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쭉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 그럼 이 상황에서 y는 t라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2차 함수들과 만나게 될 텐데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우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아래에 있을 때는 요 y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날 때가 되겠죠. 요게 우리가 찾는 첫 번째겠고요. 그럼 이때는 t가 얼마여야 되냐면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은 요 i의 꼭지점을 지날 때 이때겠네요. 자, 이때는 어디였냐면 여기 2분의 11이라는 곳이었으니까요. t가 2분의 11이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자, 만약에 얘가 쭉 내려오면 살짝 내려오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계속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4점일 줄 알았는데 딱 여기 지나는 순간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 다음 또 더 내려와 보면요. 여기 지나는 순간 또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과 이 순간이 언제냐면 두 2차 함수가 만나고 있을 때잖아.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방정식 세워보면 자, 이거 싹 다 왼쪽으로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되고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2는 0.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랑 x가 3일 때 둘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때에서의 함수값이니까 3일 때의 함수값 찾아보면 여기 3일 때 함수값 3 여기다 넣어보면 2분의 9 빼기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여기 찾아보면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해 봤을 때 2분의 1 곱하기 4 빼기 1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얘는 2분의 7이고 얘는 1이 돼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t 값들 전부 다 더하면 얘 더하기 얘 없어지고요. 얘 더하기 얘 하면 2분의 18 돼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 9.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답형 6번. 자, 복소수의 거듭제곱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언제 1이 되는지를 찾을 거예요. 왜냐면 얼만큼 반복하고 있는지 주기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 거듭제곱을 하면서 1이 언제 등장하는지 찾아줄 건데 자, 1-i의 i분의 루트 2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제곱은 1-i의 제곱 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i분의 2니까 마이너스 i분의 1인데 얘는 그냥 i죠. 그래서 제곱이 지금 i라는 상황입니다. 제곱이 i니까 얘를 4제곱하면 1-i분의 루트 2에 4제곱하면 얘를 제곱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제곱하면 1 되겠죠. 1-i의 루트 2분의 8 승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돼서 1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제곱을 했을 때 지금 1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8제곱 했을 때 1이 되고요.
얘 살펴볼까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를 제곱해 보면 얘는 4분의 3 빼기 2 루트 3i 더하기 i 제곱 돼서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럼 봤을 때 여기가 2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돼서요. 계산해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지만 침착하게 다시 한번 곱해보면 얘랑 쟤랑 한번 곱해볼까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을 해볼게요. 세제곱은 제곱이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하겠다는 거라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텐데 얘는 4분의 자 전개해주면요 루트 3에 마이너스 3i 제곱 마이너스 3i죠? 마이너스 i에 더하기 루트 3i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루트 3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4i를 4로 나누게 돼서 마이너스 i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니까 얘를 6제곱하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의 6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라서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고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겠네요. 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의 12승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1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8번 곱했을 때 1이 나왔고 얘는 12개 곱했을 때 1이 나와요. 그런데 봤더니 더했을 때 2가 되도록 하는 거였으니까 둘 다 1이 되는 순간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둘 다 1이 되는 순간 얘는 8번 해야 1, 얘는 12번 해야 1. 그럼 공통적으로 뭐의 배수일 때 1이 나오게 되냐? 8과 12의 공배수일 때 8과 12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 24의 배수일 때 둘 다 1이 돼서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100 이하의 24의 배수 개수 세주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 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서답형 7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고 합니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고 즉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저 x세제곱 더하기 1을 인수분해했을 때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니까 얘가 0이라는 데서 지금 오메가라는 근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실근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허근 오메가가 나오겠죠. 즉 오메가 여기에다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겠죠. 자, 1번 봤을 때 1번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이 0이에요. 이 부분 0.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볼까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데 얘 다시 0이죠? 그래서 0이 되겠네요. 0이 될 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6제곱으로 묶어보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0이라는 거였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돼서 1번 답은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2번을 보면 2번. 자, 2번은 우리가 어떻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켤레 오메가가 끼어 있으니까 켤레 오메가가 어디서 뜰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메가가 얘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개수가 전부 실수인 2차식이니까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면서 더불어 오메가의 켤레도 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 써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 될 테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 곱한 것도 1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오메가 분의 1이 켤레 오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켤레 분의 1이 오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저기에다가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오메가 켤레가 되고요. 얘는 오메가가 돼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 더하기 켤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1, 얘가 1.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문여고 1학년 1학기 작년 2022년의 중간고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혹시 보다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